아이폰 16 프로에 이어 이번엔 아이폰 16을 개봉해 볼게요. 요즘 스마트폰 스펙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프로 모델이랑 일반 모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상 프로 모델 사용해보니까 프로에만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결정적으로 가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라는 이유도 있고, 일반 모델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상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도 프로 모델이랑 일본 모델이랑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일반 모델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데 개봉하면서 살펴볼게요. 패키지는 프로 모델이랑 똑같아요. 하얀색 패키지에 일반 모델은 전면 배경화면이 아닌 후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이폰 16이나 16 플러스는 총 5가지 색상이 있는데 블랙, 화이트, 핑크, 울트라마린, 그리고 제가 구입한 틸 색상까지 있어요. 울트라마린이 가장 대표 색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많이 구입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색상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틸 색상으로 선택을 했어요. 원래 이런 색 계통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측면에 아이폰 레터닝이랑 상단에 애플 로고도 기기 색상이랑 맞춰서 이쁘게 잘 새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성품 포장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타원형으로 길게 포장된 케이블이랑 그 사이에 껴있는 유심 제거핀 보이고, 나머지 간단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있고요. 참고로 USB-C 케이블 자체 스펙은 전작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줄 때는 몰랐는데 안 준다니까 괜히 서운한 애플 로고 스티커 없고, 아이폰 16도 마찬가지로 미국 출시 제품만 올리 이심이고, 밖에 나머지 지역은 아직 유심을 사용할 수 있어요. 현재 통신사 이심 정책이 조금 달라지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 올리 이심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픈데 아직까지는 유심이라 다행이에요. 기본 보호 스커 잠깐 보면 아이폰 15까지는 진동 토글이었던 부분이 액션 버튼으로 변경됐고, 우측 하단에는 새로운 기능인 카메라 컨트롤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귀여운 부분이 이 아이콘의 색상이 제품 색상이랑 맞춰져 있는 게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사소하지만 좋아하는 편이라 만족스럽네요. 아이폰 16은 같은 일반 라인업이지만 아이폰 15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흔히 말하는 금 나누기가 정말 최소화된 느낌인데, 일단 전체적인 크기나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은 같아요. 6.1인치랑 6.7인치로 구분되고, 무게도 스펙상으로는 1g 차이긴 한데 이건 의미 없는 수준이라 체감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 시리즈에 적용된 얇은 베젤까지는 적용되지 않았고,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주사율이랑 AOD 여부도 작년이랑 똑같아요. 이제 3달 정도 후면 2025년인데 아직도 60Hz를 사용한다는 게 좀 그래요. 프로 모델처럼 120Hz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90Hz 정도로 타협하면 여러모로 만족스러울 텐데, 그렇다고 이게 저렴한 제품도 아니라는 게 더 기분 나쁜 부분이에요. 근데 애플도 알 거예요. 만약에 90Hz 주사율에 AOD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프로 모델 판매량이 분명히 줄어들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럴 텐데, 언제까지 버티는지도 궁금하고, 다 버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도 궁금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그래요. 그리고 뒷면을 보면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어요. 후면 무광까지는 전작이랑 똑같고, 측면 알루미늄까지 다 똑같은데 이 카메라 부분이 좀 다르죠.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정사각형 형태로 된 카메라 섬에 카메라를 세로로 배치했다가 13, 14, 15 시리즈까지는 이 센서의 크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배치했어요. 근데 이번엔 아예 카메라 섬 모양도 바꾸면서 세로로 다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LED 플래시도 원래 카메라 섬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섬 밖으로 쫓겨났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카메라 디자인만 본다면 확실히 이전보다는 괜찮아 보여요. 물론 디자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자세히 보면 섬 부분은 색상이 조금 더 진해요. 다른 색상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울트라 마린이 아닌 틸 색상을 구입한 게 바로 카메라 섬 색상 때문이에요. 안 그래도 일반 모델이 전체적으로 컬러톤이 딥해졌는데 카메라 섬은 본체 색보다 더 진해서 그냥 봤을 때 색상 느낌이나 케이스 색상 조합도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이 색으로 구입했는데, 디자인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는 일반 시리즈 중에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각선에서 세로로 바꾼 게 단순히 디자인 변경이 아니에요. 비전 프로를 위한 기능인데 공간 사진, 공간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전 프로를 조금 더 활용하게 하려면 지원 기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 모델에도 넣어준 것 같아요. 이런 이유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뀐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한데 아주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에요. 케이스랑의 조합도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디스플레이를 덮고 있는 유리는 프로랑 똑같이 차세대 세라믹 실드로 변경됐다고 해요. 내구성이 강화됐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용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나 AR 코팅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이폰의 오랜 아이덴티티였던 진동 토글 대신 작년에 새롭게 선보인 액션 버튼도 일반 모델에 탑재됐어요. 이제 토글은 진짜 끝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이 호불호가 심하더라고요. 심지어 토글 때문에 프로 모델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까지 봤거든요. 토글이 물론 직관적이어서 편하고 좋지만 제가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버튼을 눌러가면서 컨트롤하는 횟수가 정말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자동화로 제 스케줄에 따라 만들어 두니까 거의 건들지 않게 됐고, 다른 기능들도 커스텀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제 일반 모델에도 액션 버튼이 들어갔어요.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이번 아이폰 16은 A18이 탑재됐어요. 작년 아이폰 15 시리즈를 보면 프로 모델은 A17 프로를 탑재했고 일반 모델은 A16 바이오닉을 탑재했어요. 한 세대 이전 칩셋을 탑재한 건데 끝나누기가 너무 심해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A18과 18 프로로 구분되면서 급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프로 모델이랑도 엄청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작인 아이폰 15랑 비교하면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세대수로 계산하면 모델은 한 세대 차이지만 AP는 2세대가 업그레이드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이폰 15 유저들은 안 그래도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는데 AP 세대 차이까지 이렇게 나버리니까 좀 많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벤치 돌려봤는데 딕벤치랑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A18과 A18 프로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일반적인 성능을 담당하는 CPU는 동일하고 GPU 코어 개수 차이가 5개와 6개로 차이가 나요. 그리고 AOD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위한 부분의 차이도 있고요. 아이폰 16 시리즈부터는 모든 모델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차이를 줄 수 없었고, 램 용량 역시 모든 모델 8기가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확실히 프로와 일반 모델 간의 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A18은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면서 전성비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더 오래가는 배터리 타임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조금 더 사용해봐야 알 것 같지만요. 다음은 이 카메라랑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먼저 일반 모델도 메인 4800만 화소 카메라에 퓨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센서를 읽어드리는 속도가 2배라고 해서 퓨전 카메라인데 역동적인 사진을 촬영하거나 할 때 도움을 주고 셔터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초광각을 이용한 접사도 가능해졌는데 이것도 은근히 기분 나쁜 부분이었어요. 프로 모델처럼 4800만 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1200만 화소로 초광각 사진을 촬영하거나 접사를 촬영할 수 있고, 4800만 화소 크롭 2배 줌으로 망원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화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 모델이랑 가장 많은 차이가 있었던 카메라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프로 모델이랑 동일한 카메라 컨트롤이 탑재됐어요. 정말 급나누기 하나 없이 완전 똑같이 탑재됐는데, 애플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론 애플은 아이폰의 카메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카메라 관련해서 좋은 기능이 있다면 최대한 보급하고 싶다라는 의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똑같이 넣어줬어요. 단순히 딸깍하는 버튼이 아니라 햅틱 피드백 그리고 터치까지 지원하면서 자유자재로 조작하려면 꽤 많은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꾸준히 사용될지 아닐지는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많이 갈릴 것 같은 그런 기능이긴 하지만, 오로지 카메라를 위한 기능 버튼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 애플이 아이폰 카메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용법은 똑같아요.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한번 누르면 카메라 호출이 되고, 여기서 누르지는 않고 힘을 살짝 가해주면 햅틱 피드백 받으면서 노출이나 줌, 사진 스타일 같은 기능들 사용할 수 있고, 위아래 혹은 좌우로 터치 스크롤 해주면 원하는 만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아이폰 16 프로 언박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내 2024년 안에 이 반셔터 기능을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 카메라 컨트롤 자체에 좀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사실 어색하고 직관적인 느낌은 아니라 확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지금은 뭐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노출 설정하는 게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찍고 후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노출 제어하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카메라 설정에서 이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세부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데 오작동을 위해 클릭 횟수를 바꾼다거나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폰 기본 카메라가 아닌 다른 서드파티 카메라가 나오게 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서드파티 카메라 호출도 신기한 부분이기는 해요. 아이폰 16 시리즈와 함께 이번 아이폰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인상을 판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기예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지도 않고 고작해야 iOS 18.1 베타에 공개된 몇 가지 기능이 전부예요. 그마저도 영어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내년 중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과 함께 한국어도 같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데 애플은 미국에서만 장사할 거 아니라면 조금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외하면 크게 바뀐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꽤 많은 변경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새로운 맥세이프 충전기를 이용한 25W 무선 충전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충전기를 판매하지 않아서 나중에 판매하게 되면 그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 16 프로에 이어 아이폰 16까지 간단하게 첫인상을 살펴봤어요. 키노트 이후 사전에 공개된 내용들을 영상이나 텍스트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져보니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일단 지금 막 개봉하면서 살펴본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단 조금 더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